여자들은 남은 찌꺼기나 퍼먹어. 식당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귓구멍 막혔냐? 여구는 따로 먹으라고. 남자들 밥 식기 전에. 비켜!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살아오시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순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고 계신가요? 혹시 출근길 지하철이신가요? 아니면 편안한 집 거실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때는 2015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청룡사단. 최전방 부대답게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한 명의 여군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범한 전투복 차림이었습니다. 계급장조차 달려있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군에서 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병사들과 간부들이 뒤섞여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군들은 식당 한쪽 구석에만 모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요. 그녀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배식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군들이 줄을 서 있는 바로 그 줄 말입니다. 주방 아주머니는 잠깐 그녀를 바라보더니 식판에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김태성 중령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 경험도 풍부한 이 부대에서는 나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경력이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권위와 차별이었습니다. 여군은 저쪽에서 따로 받는 거 모르나? 규칙도 모르고 왔어? 그녀는 김태성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군 규정에 여군 식사 순서가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식당 안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김태성에게 대드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특히 여군이라면 더더욱요. 김태성의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질문을 드린 겁니다. 중령님. 훈련소에서 뭘 배웠길래 이따위로 나와? 여자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성이 그녀의 식판을 확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철컥, 찰랑. 된장국이 사방으로 튀었고 하얀 밥알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밥이 바닥에 내던져지는 순간을요. 그것도 아무 잘못 없이 말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밥알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 밥알 하나하나가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중령님은 지금 국민을 짓밟으신 겁니다. 김태성은 비웃었습니다. 국민? 웃기고 있네. 여자 주제에 무슨 애국자 코스프레야?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알을 손수건에 조심스럽게 싸더니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꼿꼿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고 난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룡사단. 겉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방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썩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규칙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규칙들이요. 여군은 남군보다 30분 늦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운동장 사용도 남군이 우선이었죠. 심지어 회의 때 여군이 발표를 해도 그건 참고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실제 결정은 남자 간부들만 모여서 다시 했거든요. 원래 군대가 그런 거 아니냐? 김태성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자들이 군대 와서 뭘 할 수 있어? 힘도 약하고 체력도 딸리는데 우리가 배려해 주는 거지 차별이 아니야. 배려라는 이름의 차별. 그것이 청룡사단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었습니다. 김태성은 육군사관학교 35기였습니다. 졸업 후 2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전투 경험도 풍부했고 부하들을 다루는 방법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등병 때는 말이야. 그는 늘 이 말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식이 얼마나 좋았는지, 요즘 군대가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늘어놓곤 했죠. 여군이 늘어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남자들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군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했습니다. 봐라, 여자라서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군대에 올 사람이 아니었어. 부대원들은 김태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비위를 거스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고 진급에도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고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요.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상급자의 비위를 맞추고 불합리한 규칙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죠. 특히 여군들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튀거나 의견을 내면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군들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지연 하사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25살의 젊은 여군인 그녀는 부대에 온 지 2년째였지만 아직도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사님, 오늘도 구석에서 드세요. 후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지. 눈에 띄면 안 좋아. 식사 때마다 박지연은 식당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 남군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자리였죠.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빨리 먹고 나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속으로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견딜 수밖에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식당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야, 들었어? 어떤 여군이 김중령님한테 대들었대. 헐, 진짜? 미쳤나 봐. 그 사람한테? 응, 그래서 식판까지 바닥에 던져졌다던데. 와, 그 사람 이제 끝났네. 여기서 못 버틸 거야. 병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여군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이 더 많았죠. 박지현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감하긴 한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이곳에서는 정의나 용기보다 적응과 수능이 미덕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도 참는 것이 현명한 처세였죠. 하지만 박지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부대 전체에 긴급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0시 정각 전 장병 연병장 집합 신임 사단장 부임식이 있겠습니다. 사단장이 바뀐다는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오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이번 사단장님은 어떤 분일까? 글쎄, 또 꼰대 아니겠어? 병사들은 별 기대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차피 누가 와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이 부대의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이튿날 아침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합이라니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았죠. 전 장병 집합 완료했습니다. 행정병의 우렁찬 보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룡사단 전 장병 3천여 명이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고 전투복의 위장 무늬가 물결치듯 펼쳐져 있었죠. 단상 옆에는 김태성 중령을 비롯한 참모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 뒤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임 사단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행진곡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죠. 단상 계단 아래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딱. 규칙적이고 힘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숨이 멈췄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오는 사람을 본 순간 연병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설마. 어제 그렇습니다. 단상 위로 걸어 올라온 사람은 바로 어제 식당에서 김태성에게 식판을 빼앗겨 바닥에 밥을 쏟았던 바로 그 여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에는 별 2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장 계급장이었죠. 가슴에는 수십 개의 약장이 줄지어 달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단호하면서도 위엄이 넘쳤습니다. 김태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신임 청룡사단장. 사회를 보던 참모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윤 소장님께 대하여 전체 경내 3천여 명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수천 개의 손이 만들어내는 바람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한서윤은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수경례로 답했습니다. 충성. 우렁찬 구령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례를 마친 후 한서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죠.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청룡사단장을 맡게 된 한서윤 소장입니다.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김태성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군대는 계급으로만 서지 않습니다. 정의로 서야 합니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군인끼리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눈빛이 김태성을 향했습니다. 단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김태성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서는 3가지가 바뀝니다. 한서윤은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첫째, 성별과 출신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합니다. 군인은 오직 계급과 실력으로만 평가받습니다. 술렁임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여군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보고 체계를 없앱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셋째, 사단장 직속 감찰팀을 신설합니다.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관행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말에 김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서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군대는 강한 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강해지길 바랍니다. 부임사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장병들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김태성 중령. 한서윤의 목소리가 그를 불렀습니다. 김태성은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사단장님.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김태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식당으로 오십시오. 어제 자네가 버린 그 밥알들 자네가 직접 닦을 겁니다. 사단장님. 이건 명령입니다. 중령. 그리고 그게 자네의 첫 번째 훈련이 될 겁니다. 한서윤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꼿꼿했습니다. 김태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군 생활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청룡사단 식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집합은 아니었지만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모인 것이었죠. 진짜 온대? 김중령이 바닥 닦으러? 이거 진짜 역사적인 순간인데? 병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정확히 2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걸레와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턱은 잔뜩 굳어 있었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태성은 천천히 어제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는 아직도 희미한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육군 중령이, 그것도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베테랑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김태성은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닦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이 식당 입구에 나타나자 그의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한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김태성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바닥이 깨끗해졌습니다. 다 했습니다. 김태성이 일어서려고 하자 한서윤이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주방도 닦으십시오. 그리고 식당 전체 테이블도요. 오늘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장병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김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시간 후, 김태성은 마침내 모든 청소를 마쳤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무릎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죠. 한서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령. 그녀는 김태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게 왜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김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네는 어제 밥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밥이 아니었어요. 그건 농부의 땀이고 취사병의 정성이며 무엇보다 한 명의 군인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자네는 그 모든 것을 짓밟았어요. 한서윤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앞으로는 누구의 밥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계급이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서 쉬십시오. 한서윤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묘한 부끄러움.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20년 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군들이 남군들과 같은 줄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자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박지연 하사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사님, 괜찮으세요? 후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박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군들 사이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옆에 선 남자 병사가 힐끔 쳐다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배식을 받을 때 주방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똑같이 줘야지. 그 한마디에 박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박지연은 연병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사단장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단장님. 박지연은 마음속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변화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청룡사단에는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군들이 더 이상 구석에 숨지 않았습니다.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남군들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박하사,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오, 좋은데? 그럼 그렇게 하자.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김태성은 분노와 굴욕감에 타올랐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했어.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단장 집무실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죠. 반드시 복수할 거야. 어떻게든. 김태성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한서윤의 명예를 실추시킬 방법은 있었죠. 훈련 사고를 만들어야 해. 사단장의 지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는 신뢰하는 부하 장교 한 명을 불렀습니다. 이석준 대위였죠. 대위,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무슨 일이신데요? 김태성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음 주 통합훈련 때 말이야. 그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훈련 중 통신 장비를 조작해서 혼선을 만들고 마치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이석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중령님, 그건 너무 위험한데요. 실제로 사고가 날 수도. 사고가 나야 효과가 있지. 물론 큰 사고는 아니야. 경미한 부상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자네 진급 문제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번만 협조해주면. 이석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요. 한서윤이 신설한 감찰팀은 이미 김태성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대화가 감시되고 있었죠. 감찰팀장인 정민수 소령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는군요. 그는 즉시 한서윤에게 보고했습니다. 한서윤은 보고를 듣고 난 후 잠시 침묵했습니다. 계속 지켜보십시오. 하지만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리고 정소령. 예.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십시오. 이번에는 제대로 끝내야 합니다. 한서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후 청룡사단 전술훈련장 정군 통합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훈련에는 인근 부대들도 함께 참여했고 상급 부대에서 평가단도 내려왔습니다. 한서윤에게는 새로운 사단장으로서 능력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각 부대 배치 완료.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서윤은 지휘소에서 훈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각 부대의 위치와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1소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십시오. 2소대 어무 준비.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장 한쪽에서는 이석준 대위가 몰래 통신 장비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통신 주파수를 교란하는 장치였죠. 이걸 설치하면 일시적으로 통신이 마비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치를 연결하려 했습니다. 대위님, 뭐 하십니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석준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감찰팀 소속 김상훈 중위가 서 있었습니다. 아, 이게 통신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 그래요? 그런데 그 손에 든 건 뭡니까? 김상훈은 이석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이석준은 당황했습니다. 장치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거 주십시오. 확인해야겠습니다. 안 돼. 이석준은 장치를 바닥에 내던지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헌병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석준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상우는 바닥에 떨어진 장치를 주워들었습니다. 통신 교란 장치로군요. 대위님, 이거 어디서 구했습니까? 나는 몰라. 그냥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김상우는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사단장님, 용의자 확보했습니다. 지휘소의 한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지휘소로 데려오십시오. 10분 후 이석준은 지휘소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한서윤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석준 대위 무슨 짓을 하려던 겁니까? 저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통신 교란 장치 그리고 김태성 중령과의 대화 녹음. 더 변명하시겠습니까? 이석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이라니. 대위님,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누가 시켰습니까? 이석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성 중령님이 시키셨습니다. 지휘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자세히 말하십시오. 이석준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김태성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왜 이런 일을 하려 했는지. 한서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위님은 일단 대기하십시오. 한서윤은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김태성 중령을 즉시 지휘소로 호출하십시오. 예, 사단장님. 15분 후
김태성이 지휘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부르셨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중령. 김태성이 들어서자 그는 이석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령님. 한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석준 대위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김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한서윤은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휘소 안에 김태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주 통합훈련 때 말이야. 통신 장비를 조작해서. 김태성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룡사단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고 모든 참모와 주요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김태성도 그 자리에 있었죠. 회의실 앞쪽에는 한서윤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감찰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서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어제 훈련 중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의 장교가 의도적으로 훈련을 방해하려 했고 이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태성에게 쏠렸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태성 중령. 한서윤이 그를 불렀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김태성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중령님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부대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한서윤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석준 대위의 진술서, 통신 교란 장치, 그리고 중령님과 대위의 대화 녹음.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김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한참의 침묵 후 김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단장님이 여군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제가 당한 굴욕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런 짓을 할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을 뻔한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한서윤은 김태성을 내려다봤습니다. 중령님, 일어나십시오. 김태성이 천천히 일어서자 한서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중령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망했을 뿐입니다. 사단장님, 중령님은 20년 넘게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 공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과거의 방식에 집착했습니다. 한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군대는 강한 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중령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서윤은 상급 부대 감찰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찰관님,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찰관이 일어섰습니다. 김태성 중령은 즉시 보직 해임되며 군사법원에 회부됩니다. 이석준 대위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두 명의 헌병이 다가와 김태성을 호송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서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오늘 일은 불행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군대는 계급과 권위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와 존중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청룡사단은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위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부대를 만들어 갑시다. 충성! 우렁찬 구령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서윤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연병장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죠. 한서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수건에 쌓인 밥알이 있었습니다. 그날 식당 바닥에서 주웠던 그 밥알이었죠. 이제는 놓아줘도 되겠지. 한서윤은 밥알을 꺼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성 중령, 당신도 언젠가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청룡사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더 이상 여군과 남군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줄을 서고 함께 밥을 먹었죠.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사님, 오늘 훈련 어땠어요? 힘들었지. 근데 보람 있었어. 박지연은 웃으며 후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구석 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군들이 남군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았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여군들도 점점 적응했고 일부는 남군들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보이기도 했죠. 박하사, 사격 점수 98점. 대단한데? 운이 좋았어요. 아니야, 실력이야. 나도 배워야겠는데?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더 이상 여군의 의견을 참고로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성별과 관계없이 채택되었고 실행되었죠. 이번 작전 계획, 이중이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이중이안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청룡사단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서윤은 부대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주 부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장병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죠.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병사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수고합니다. 한서윤은 따뜻하게 답례했습니다.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사단장님, 돌아보니 박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박하사, 무슨 일인가? 박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저희에게 군인으로서 존중받을 기회를 주셔서요. 박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계속 참고 견뎠습니다. 차별도 무시도 모욕도 그게 군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단장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서윤은 박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사님이 참은 게 아닙니다. 견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하사님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장님,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니까요. 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윤은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군인으로서였습니다. 그녀는 병사들과 같은 줄에 섰습니다. 사단장님, 앞으로 가십시오. 한 병사가 자리를 비켜주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줄을 서야죠.
한서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식을 받을 때 주방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한서윤은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곧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단장님, 밥이 맛있으신가요?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 취사병들 솜씨가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한서윤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웃으며 밥을 먹는 병사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남군과 여군,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꿔왔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서윤은 연병장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부대를 물들이고 있었죠. 김태성 중령. 한서윤은 그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군사법원에서 징계를 받고 그는 예편했습니다. 20년 넘게 몸담았던 군대를 떠난 것이죠. 한서윤은 그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사단장님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것을, 제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김태성 올림. 한서윤은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령님.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습니다. 며칠 후 청룡사단의 상급 부대 평가단이 방문했습니다. 부대 운영, 훈련 성과, 장병 사기 등 모든 분야를 평가하는 자리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청룡사단 전 분야 최우수 등급 평가단장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장병 사기와 부대 응집력 부분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한서윤 사단장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공로가 아닙니다. 청룡사단 모든 장병들의 공로입니다. 그날 저녁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병사들이 모여 노래하고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서윤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사단장님,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제가요? 노래는 잘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으면 돼요. 한서윤은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 군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군가보다 따뜻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한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군대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서윤은 다시 연병장을 걸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가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병사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한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강해진다. 그것이 군대의 진정한 힘이다. 2년 후 청룡사단은 정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부대들이 청룡사단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윤의 리더십은 교범에 실렸습니다.
존중과 신뢰의 리더십. 그것이 제목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후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차별받지 않아. 우리는 군인이야. 김태성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 노력합니다. 가끔 그는 청룡사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변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서윤. 그녀는 여전히 청룡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연병장을 걷습니다.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아침 구령을 외칩니다. 충성. 그 구령 속에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군대를 향한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 그 희망이 청룡사단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존중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